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주는요. 임자년에 태어나셨고 병호월생이시고요. 그리고 경진 일주시고 병자시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운은 경자대운입니다. 운이 이제 해자축으로 가는 거죠. 해자축. 해자축으로 이제 가시고 있는데 이제 다음이 이제 기해대운이시고 지금 현재는 경자대운이십니다. 보시면은 항상 사주를 해석할 때는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야 되고 음과 양을 명확히 구별을 해야 되겠죠. 사주라는 거는 8글자고 이게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를 구별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 8글자 자체를 다 이제 오행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석에 있어서.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적천수에서도 음양 순역설이라는 음과 양은 반대로 운동을 하는 거에 그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제 오행으로 사주 전체를 봐버리면 그 말에 위배가 되는 거죠. 분명히 간목과 을목은 반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보면은 간목과 을목이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음과 양인데 간목과 을목이 임유진에 둘 다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시면 자 5월에 경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월이면 경금 입장에서 5월이면 욕이죠, 욕. 목욕이잖아요. 목욕이면 다소 아직 장생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노하우가 없겠죠. 뭔가 계속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이 아직은 강하겠죠. 그래서 뭐 보호자나 지도자를 두는 게 뭐 장생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좋겠죠. 근데 5월생이니까 다소 그래도 왕지의 글자잖아요. 이 자수도 그렇고 이 왕지의 글자가 많잖아요. 지지에. 그러니까 완전 한 고집 하겠죠. 한 고집 하고 어딜 가나 자기가 우두머리를 해야 되고 어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막 이제 이런 왕지의 글자도 충을 하니까 프로의 삶이죠. 프로의 삶. 프로의 삶은 이제 순탄하지가 않죠. 계속 이제 충을 지지에 충이 많거나 형충이 많으면 항상 좋지 않은 건 아니겠죠. 항상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 그만큼 경쟁력이 길러지는 거죠. 경쟁력이 길러지고 이제 스타들은 항상 그런 경쟁력을 기르고 이겨내서 어, 프로가 되는 거죠. 스타가 되고 그러니까 지지에 형충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순탄하진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5월에 그리고 이제 병화잖아요. 이 병화. 그러니까 편관이죠. 그러니까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편관격이 되는 거죠. 편관인데 편관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십신의 글자보다 중요한 거는 이 오행의 속성이죠. 병화를 편관으로 쓰니까 병화라는 건 매우 확산을 하고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폼나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그 가오가 중요하죠. 가오. 폼사라고 하죠. 병화는 개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편관이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이제 압도하려고 하는 힘이나 그리고 이제 일의 스트레스가 이제 크겠죠. 일이 많다가 적거나 이 폭이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긴장감이 있는 그런 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임수를 매우 응축, 화강하게 이제 식신으로 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5월에 보면은 이제 병화와 개수 그리고 무토를 이 지지라는 현실에서 굉장히 잘 쓰죠. 근데 이 병화가 여기 천간에 있으니까 편관이란 말이에요. 편관.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잘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우 확산 상승하는 글자들을 잘 쓰시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대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운, 세운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겨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여름생인데 겨울로 가니까 낯설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났고 이런 글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매우 화려하고 폼나고 확산 상승하고 이제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겨울이 오게 되면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시간과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해자 축에서는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임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식신격이 되는 거죠, 식신격.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무슨 기술, 그런 거를 매우 응축하고 하강하게 해자축이니까 늘리면 안 되겠죠. 매우 작고 협소하고
줄여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있는 것도 팔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무슨 뭘 그런 걸 가지고 뭘 차린다. 그럼 정관이에요, 정관. 정화잖아요, 정화. 그러니까 이런 병화 같은 글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 정관처럼 매우 조그맣게 실속 있게 매우 작게 그렇게 식신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5월생이고 이런 왕지의 글자들이 많고 천간에 이런 병화가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잘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 그런 가치관, 그런 현실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보단 잘나야 되는데 나는 항상 내가 대장이어야 되고 내가 폼나야 되는데 이런 게 엄청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천간지지 모두 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갑자기 해자축을 따르려고 하니까 매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자수가 오니까 이 좌우충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좌우충이 되어도 운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운. 강한 세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강한 세력. 그러니까 경자년. 근데 다음이 기해대운이란 말이에요. 기해대운. 그러니까 기해. 여기 정인이죠, 정인. 그러니까 이렇게 기해대운이니까 이 기토를 써야 되겠죠. 기해대운에는. 물론 여기 식신도 있지만 여기 들어오는 정인도 있단 말이에요. 정인.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이분은 5월생이고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지만 이 해자축이라는 계절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나마 이 사오미라는 세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병화들이 발동을 하겠죠. 이런 오화와 잠깐 2년 동안은 이런 확산하고 상승하고 그런 운이 올 수도 있지만 이 편관이잖아요. 병호대우는 또 이 편관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글자의 해석에는 해자축이든 사오미든 임유진이든 신유술이든 양면성이 있는 거죠. 뭐 이런 확산하고 상승하고 폼나고 뭐 가오 있고 화려한 그런 해석도 되겠지만 이 편관이잖아요. 편관이 강해지니까 일에 대한 뭐 스트레스나 그런 것이 이때 좀 강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벌써 말을 해버렸는데 이제 지금 이분은 탁구 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려야 돼 이제 근데 하나 확장을 이제 한다고 물어보셨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이니까 줄여야 되죠. 줄여서 지금 입는 것도 줄이고 더 작게 더 작은 공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는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대운과 세운이 기준이 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사주를 해석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석을 할 때는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이거를 지금 천간과 지지라는 8글자는 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지. 근데 이거를 지금 오행으로 모든 거를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봐버리면 아까와 같은 신강신약을 따진다거나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신일주와 을류일주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금금목이라고 하고 이것도 금금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편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기존에. 근데 이렇게 버리면은 이 간목과 을목을 지금 구분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이게 인묘진이라는 운이 오면은 목이 강해진다. 그럼 을목도 강해지고 간목도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인데 이게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인묘진의 간목과 을목이 둘 다 강해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 금급목이라는 게 이게 틀린 말인 거죠.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금이 그러니까 금금목이 되려면 간목 옆에 경금이 있든가 간목 옆에 신금이 있든가 을목 옆에 경금이 있든가 을목 옆에 신금이 있어야 이 천간끼리 생극제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이 간 밑에 신이 있고 을 밑에 유가 있다고 금금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행적 접근인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병화와 정화도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여름에 강한 사오미에 강한 화고 이거는 해자축에 강한 화잖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대등하기 때문에 항상 사계절의 순환은 이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음양의 운동을 하죠. 여기에 이제 병화가 오화에서 태어나서 이 방향으로 가고
정화가 이 자수에서 태어나서 이 방향으로 가서 이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둘이 대등하게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사주 예시를 또 보여드리면 이분이 이거고 한 분이 이거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오행으로 접근해 버리면요 이것도 화가 강하다고 하고요 이 사주도 화가 강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토를 뭐 용신으로 잡든가 뭐 수를 용신으로 잡겠죠. 근데 이게 완전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정화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사일주여서 이게 뭐 겁재여서 고집이 세고 고란살이어서 뭐 그게 아니라 자월의 정화여서 매우 강하죠. 제왕이잖아요. 정화가 자월에서. 그리고 천간에 이 병화라는 생각과 마음, 이 겁재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고집이 강하고 주관이 강한 거지. 이 정사일주여서 간여지동이라서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화가 강하다고 하면은 틀린 게 화에도 병화와 정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병화가 강한 거잖아요. 이 정화가 아니라. 근데 기존에 이 오행으로 접근해버리면 이 병화와 정화가 모두 강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사오미로 운이 가버리면은 이 병화와 정화가 둘 다 강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해자축으로 가면은 이 병화와 정화가 둘 다 약해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음과 양을 구별하지 않은 오행적 접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병화 정화는 엄연히 다른 글자잖아요. 저번에도 또 예시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을해년 정해월 임자 일주고요. 이분은 이제 개해 일주시고 임자월이고 정미년생이십니다. 자, 지금 이거를 만세력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가 검정색이고요. 이렇게가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다 또 수가 강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수가. 전혀 다른 거죠. 이 사주는 해월의 임수잖아요. 그 자수에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수가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수가 강한 거죠. 임수가. 근데 이 사주는 개수예요. 임수와 개수는 정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월의 개수가 힘이 있어요. 거기에 또 심지어 해수예요. 힘이 엄청나게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수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강한 거죠. 이분 입장에서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매우 강한 사주고 이 사주는 이 겁재가 엄청나게 강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해자축이 왔어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럼 기존대로 하면은 이 개수와 임수가 둘 다 강해지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강신약에서도 한계가 나오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격사주 같은 거에서 한계가 나오잖아요.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종격까지는 아니지만 수가 강하니까 수의 세력으로 그냥 수의 세력을 따라라. 강한 세력을 따라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대운도 이제 애매하니까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서 해자축 때 어땠냐? 뭐 사오미 때 어땠냐? 그래서 좋다고 한 걸 이제 용신 대운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이게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은 항상 우주 운동을 이제 우주기 때문에 오행 운동을 하고요. 지지는 지구이기 때문에 항상 사계절의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을 이제 천간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정해서 오행의 생극제화를 천간만을 가지고 하고 이 지지는 지지끼리의 관계, 뭐 십이신사를 보든 형충파의 회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이제 저희는 십이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전체를 다 오행으로 봐버리면은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못하고 병화와 정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임수와 개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매우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도 사주 예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